도심 속에서 지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는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의욕을 잃곤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자연요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귀 기울여 들으며 호기심이 생겼으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낄 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우연히 주말에 시간이 생기자 이참에 자연 속으로 떠나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량한 아침 햇살에 활력을 얻어 근처의 작은 숲을 찾아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산뜻한 풀네임, 새들의 지저귀물 들으며 마음은 점차 편안해졌다. 숲길을 걷는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잠시 동안의 산책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그리고 나서 자연요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아로마 테라피, 명상, 그리고 조용히 자연을 관찰하는 것들의 장점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시도해본 것은 아로마 테라피였다. 라벤더 향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라벤더 오일을 구입해 집에서 사용해보았다. 향을 맡으며 심호흡을 하니 극도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졌다. 또한 매일 아침 명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깨어난 후 10분간 깜빡깜빡이는 촛불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계속할수록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업무에도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1시간씩 조용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구름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들이 나를 자연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자연요법은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간단한 소통을 통해서도 삶 속의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일상에서 자연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고 때때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때 자연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전보다 삶이 한결 밝아졌고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자연요법은 나에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연대 사회에서 피로는 이제 어쩌면 우리 생활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붙잡고 겨우겨우 버텨내는 일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끝없이 반복되는 피로감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상의 피로감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단순히 감성적인 향기로 방을 꾸미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에센셜 오일은 단순히 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 속에 담긴 천연의 힘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차츰 체험하게 되었다. 우선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라벤더 오일이었다.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라벤더 오일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 특유의 달콤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몇 방울을 베개에 떨어뜨려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싶었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자연스럽게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페퍼민트 오일이었다. 이 오일은 상쾌한 향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향기만으로도 졸음을 깨워주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이 필요할 때 페퍼민트의 맑은 향기는 머리를 한결 맑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로즈마리 오일은 깨어있는 시간을 유지하며 피로 누적을 줄여주는 데 한몫했다. 공부나 업무를 하다가 머리가 지끈거릴 때 관자놀이에 살짝 문질러주면 긴장이 슬며시 풀어졌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는 로즈마리 오일을 디퓨저로 활용하여 계속해서 산뜻한 공기를 흡입하곤 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빠지지 않고 뿌려대던 오일은 오렌지 오일이었다. 오렌지 오일은 기분을 쓰다듬어주는 진정제가 되어주었다. 불안감이 피로처럼 몰려오는 날에는 오렌지 오일을 몇 방울 손목에 떨어뜨려 약간의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러면 온종일 나를 흥미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작은 일의 기쁜 마음을 더 쉽게 느끼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었다. 에센셜 오일의 세계는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힐링 요법과 같았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에센셜 오일과 함께하는 루틴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쌓이다 보니 피로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긴장의 악순환마저 끊어내게 되었다.
저마다의 향기가 가진 치유의 힘을 체험하면서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았다. 나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을 찾고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를 내 삶에 녹여내 매일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 에센셜 오일은 단순한 향이 아닌 현대인에게 필요한 자연스러운 회복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에센셜 오일의 놀라운 세계가 주는 선물을 남들도 한 번쯤 받아보길 바라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였는데,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은 하루의 활력과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슈퍼푸드 리스트를 참고하며, 이는 우리 건강의 비밀을 담고 있다. 먼저 아삭한 질감과 청량한 맛을 자랑하는 케일이 있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부모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채소다. 케일은 채소계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많은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 다음은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다. 이 작은 열매는 안토시아닌과 다양한 항산화제를 포함하여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아침 식사에 쉽게 추가할 수 있는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도 뛰어난 슈퍼푸드이다. 이제 슈퍼푸드 중 다크호스인 연어를 살펴보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염증 감소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며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근육 형성에도 효과적이다. 연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재료이다. 또한 고대 문명에서 소중히 여겨졌던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훌륭한 원천으로 대체 단백질로 각광받고 있다. 비건과 채식주의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으로 피부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요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브로콜리는 소화 건강과 뼈 건강에 기여하며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요리법에 따라 그 맛과 식감이 달라질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건강에 유익한 식품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나열된 식품들은 맛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들 각각을 일상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모든 음식 선택은 결국 나만의 건강을 만든다. 오늘의 슈퍼푸드 식선은 작은 변화로 시작해 생애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니 매일의 식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결정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중히 음식을 준비하길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몸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장내에서 발견된다.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때 사람들은 장내 세균을 단순히 음식의 소화와 흡수에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장내 미생물군은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정신건강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군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로 장내 미생물군의 균형을 맞추고 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날 한 여성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소화 문제가 있었다. 병원을 찾아갔으나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소화 문제가 서서히 개선되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피로감도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인 활력이 되살아난 느낌을 받았다. 또 다른 예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늘 불안감을 느끼던 한 청소년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뒤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건강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내 미생물과 그 균형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를 관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